그러니까 와이드머니 기량이 떨어진 시기와 IV 금지 시기가 완전히 맞아떨어져요. 이번 시간은 미들급 전 챔피언이죠, 크리스 와이드먼에 대한 얘기를 가져왔는데, 크리스 와이드먼이 과거에 한참 잘 나갈 때는 뭐 미들급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강한 선수로 평가받던 선수예요. 뭐 육각형의 능력치, 강인한 신체 능력, 또 엄청난 내구력, 뭐 체력, 정말 엽기적인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이제 격투기 커뮤니티 사이트 지금도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제 인자강이라는 단어가 있죠. 인간 자체가 강하다,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와이드먼의 그 경기력, 한참 좋을 때 그 절정기의 퍼포먼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인자강이 원조라고 불릴 수 있는 와이드먼인데, 이런 와이드먼이 4차 방어전에서 루크 라콜드한테 패배한 이후 지금 급격히 내리막을 타고 있어요. 이 경기 이후에 지금 총 8경기를 치렀는데, 이 8경기에서의 성적이 2승 6패입니다. 그리고 연승 기록도 챔피언 시절 2015년 이후에는 연승 기록이 아예 없어요. 연패 계속 기록하다가 겨우 연패 끊어내고, 다시 또 연패 기록하다가 겨우 연패 끊어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추락하는 새는 날개는 없다고는 하지만은 와이드먼처럼 이렇게 극과 극을 보여주는 선수는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와이드먼이 이렇게 갑자기 일순간에 전체적인 기량이 내림세대에 접어들었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와이드먼의 별명 중에 뭐 인자강이란 별명도 있지만은 북미 지역에선 캡틴 아메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거든요. 근데 이 와이드먼의 몰락의 이유 중에서 가장 크게 뽑히는 이유가 바로 이 IV, 흔히 말하는 그 링겔, 그 수액 금지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선수들이 회복할 때 링겔을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뭐 물론 뭐 선수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뭐 IV가 허용되는 시절에도 나는 뭐 IV 맞으니까 괜히 몸만 좀 붓는 느낌 들고 별로 나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이게 선택 IV를 투여하지 않던 선수도 있긴 하지만은, 다른 건 몰라도 감량폭이 큰 선수의 경우에는 IV를 거의 필수적으로 맞았습니다. 선수들은 그러니까 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수분을 많이 빼는 감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체내에 빠르게 수분이나 이 당을 저장시켜서 이걸 통해서 회복을 해서 원래 몸 상태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입으로 섭취하는 음식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진대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IV는 뭐냐, 혈관에 직접 영양분을 투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면서 감량폭이 큰 선수의 경우에 감량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본인의 좋은 몸 상태로 경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와이드먼은 이제 감량폭이 큰 선수로 잘 알려져 있는 선수였는데, IV가 금지가 되면서 본인이 경기 때 본인의 그 신체 능력을 다 회복을 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니까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단순히 추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와이드먼이 기량이 떨어진 시기와 IV 금지 시기가 완전히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와이드먼이 마지막 미들급 챔피언으로서 방어를 했던 게 2015년 5월. 그러니까 와이드먼이 기량이 떨어진 시기와 IV 금지 시기가 완전히 맞아떨어져요. 비토 벨포트와의 경기였었거든요. 그 경기에서도 역시 인자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라운드에 KO 승리를 거두는데, 이후에 2015년 여름에 IV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와이드먼의 루크 라콜드와의 그 미들급 4차 방어전이 바로 IV 금지 이후인 2015년 12월이에요. 이 경기에서 와이드먼이 그 전에 뭐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항상 지치지 않는 체력, 엄청난 맷집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그런 와이드먼이 루크 라콜드와의 경기에서 치열한 스크램블 싸움에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다가 그라운드에서 파운딩을 맞고 KO 패배를 합니다. 이렇듯 IV 금지가 와이드먼의 그 경기력, 퍼포먼스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뭐 선수의 그 경기력에 큰 영향을 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신체 능력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이게 내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수분 감량처럼 단기간 내에 많은 급격한 수분을 빼는 경우에는 근육에 있는 수분만 빠지면서 신체 능력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뇌에 있는, 당연히 뇌에도 우리 신체 뇌에는 수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뇌에 있는 수분도 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내구력 저하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뇌 기능의 저하, 즉 말씀드려서 두뇌 회전 자체도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선수들이 본인이 짜온 전략 전술을 수행하는데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우리의 신체 움직임 자체가 이게 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관장하는 뇌가 뭔가 이게 수분이 많이 빠져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이러면 당연히 경기 당일날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와이드먼처럼 큰 폭의 수분 감량을 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IV를 금지를 통해서 신체 능력이 회복을 못하는 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뭐 쉽게 말씀드려서 샤프를 떼놓고 하는 거니까요. 또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와이드먼의 몰락의 이유로 또 하나 들고 싶은 게 잦은 KO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와이드먼의 그 패배가
최근 많은 패배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6패가 모두 다 KO 패배예요. 루크 라스콜드와의 경기에서도 파운딩 과정, 그러니까 그라운드상에서 파운딩을 통해서 많은 유효타를 허용을 했었고요. 또 팬들에게는 도깨구리라고 불리는 요엘 로메로와의 경기에서도 요엘 로메로의 그 플라잉 니킥을 맞고 KO 패배를 했습니다. 게가드 무사시와의 경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뭐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니킥에 의한 KO 패배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전 상황에서 무사시한테 많은 그 타격에서의 유효타를 허용을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뭐 자카레아의 경기에서도 KO 패배를 당했고, 또 한 체급 올려서 경기를 했던 도미닉 레이스와의 경기에서도 KO 패배를 당했었고요. 또 뭐 승리한 경기긴 하지만은 켈빈 가스텔론과의 경기에서도 가스텔론의 왼손 스트레이트 펀치를 맞고 넉다운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내구력, 그러니까 KO 패배를 많이 당하면은 내구력이 깎여서 당연히 경기 중에 좀 스위치가 자주 꺼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격투기 팬들이라면 다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그전 컨텐츠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맞게 되면은 신체 능력도 저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IV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 뇌가 많이 맞아서 뇌 기능 저하가 되면 당연히 신체 능력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신체 움직임은 뇌를 거쳐서 나오는 거고, 그런 신체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가 데미지가 있다는 거는 많이 맞게 되면 당연히 뇌 기능이 떨어지고 신체 움직임,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드먼은 지금 뭐 IV 금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잦은 KO 패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이 되면서 와이드먼의 경기력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다른 것 떠나서 와이드먼이 뭐 경기 중에 맞고 KO 패배가 잦은 것 떠나서 경기 중에 움직임, 스텝이나 이런 전체적인 그래플링에서 움직임을 보면은 과거에 기민하고 민첩한 그럼 날렵한 움직임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와이드먼이 왜 최근에 기량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 최근에 그 정강이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겪고 나서 최근에 이제 복귀전을 가졌는데 그 경기에서도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격투기 특성상 팬분들이 그 선수의 고점을 기억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 경기력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이드먼이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와이드먼이 잠깐 잘했던 선수가 아니에요. 잠깐 잘해서 잠깐 반짝했던 선수가 아닙니다. 미들급에서 UFC 미들급에서 무려 9연승을 했던 선수고, 챔피언으로서 방어도 3차 방어까지 성공을 했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예요. 그리고 최근에 복귀전도 정말 대단한 게 와이드먼이 올해 39입니다. 이제 부록에 가까운 나이인데 이 정도 나이면은 큰 부상이라든지 수술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은퇴를 할 만한 시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강이 골절이랑 큰 부상, 수술도 뭐 4번의 수술을 거쳤다고 하고요. 와이드먼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은 그러니까 운동선수로서 복귀가 아니라 본인이 제대로 걸을 수는 있을지, 본인의 아들들과 재밌게 놀아줄 수는 있을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복귀에 대한 그 걱정을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 큰 부상을 이기고 복귀를 해서 복귀전에서도 뭐 물론 만족스러운 경기력은 아니었어요. 패배를 했지만은 레그킥 데미지로 보통의 선수라면 진작에 경기를 포기해도 됐을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고통을 참고 버티면서 3라운드까지 판정까지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경기 이후에 많은 팬들은 물론이고 UFC 사장인 데이나 화이트조차도 와이드먼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파이터지만은 이제 그만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와이드먼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선수 본인은 이제 선수 생활을 계속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도 우리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했던 파이터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이드먼한테 좀 비판을 하기보다는 좀 격려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게 격투기 팬으로서 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리스 와이드먼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